우리는 느낌을 느낌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본에 대한 통찰이 얻어 느낌을 느낌으로 보는 마음이 없으면 관성에 휘둘리기 쉬워요. 무의식은 관성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느낌을 느낌으로 볼 줄 모르면 무의식이 일으키는 느낌에 우리는 끄달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인 퀄리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시각적 퀄리아를 감지를 살펴보면 처음에 아이가 눈을 뜨고 밖을 보면 수많은 빛들로 가득 차죠. 눈을 탁 뜨면 아주 백색 광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점차 빛에 익숙해지면서 빛이 이제 아이의 눈으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컵을 볼 때 여러분이 아이의 눈이 돼서 본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 컵을 보면 컵을 보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어린아이는 이 컵을 이렇게 해도 눈동자가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컵이라는 어떤 개체로서 보지 못해요. 색깔과 빛의 색깔의 변화로 보지 컵의 움직임으로 보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어린아이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어린아이라면 내 얼굴과 컵을 구분하지 못해요. 색깔의 자극으로만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경험을 흔적이 많이 쌓이게 되면 서서히 구분을 하기 시작하죠. 그걸 지각의 범주화라 그래요. 지각, 뭔가를 보고 안다 이거죠. 그것의 범주화, 카테고리화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경생리학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범주화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컵에 반사돼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과 이 얼굴에 반사돼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자극이 처음에는 별 차이 없는 것처럼 그냥 똑같은 색깔로 보이다가 점점 이 컵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여기서 들어오는 자극, 여기서 들어오는 자극, 손잡이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하나의 범주로 묶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걸 시각의 범주화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컵의 경계가 그려지고 여기서 들어오는 자극들은 이 안으로 모으는 거죠. 맨 처음에는 여기까지 경계를 그리다가 요 손잡이에서 오는 자극도 요 범주에 집어넣는 거죠. 지각의 범주화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자극들은 이런 색깔의 자극들은 요 안에 범주로 정하는 겁니다. 카테고리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카테고리에다 우리가 컵이라고 이름 붙인다 말이죠. 뭐 하면서. 그리고 컵으로부터 모든 자극은 컵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맨 처음에 뭐 이름을 붙이기 전에도 요것의 자극과 여기서 오는 자극이 마음의 흔적으로 느낌으로 구분이 되죠. 무의식적인 느낌으로. 그리고는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감지라고 했어요. 분별이죠. 이게 퀄리아입니다. 시각적으로. 퀄리아는 그런 식으로 형성돼요. 경험은. 그래서 처음에 아기가 눈을 뜨고 빛을 보기 시작할 때 그 빨주노 초 파남보의 색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섞인 하얀 백색으로 보이다가 이제 원초세포, 간상세포가 작업을 시작하면서 점점 분별이 되고 자극의 분별이 되고 그 자극이 쌓이면서 흔적을 남겨서 흔적끼리 대비가 되면서 카테고리화해서 지각하는 것. 이걸 지각의 범주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각의 범주화라는 것이 바로 퀄리아의 핵심인데 여러 자극을 여기서 이 컵에서 오는 다양한 자극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무엇, 하나의 컵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 그 하나의 무엇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라 이거죠. 여러분이 컵이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이 컵을 봤을 때 그 느낌, 시각적 느낌. 지금은 이 컵을 들어봤기 때문에 촉각적 무게감도 느껴지고 만져봤기 때문에 매끄러운 그 질감도 느껴지죠. 바로 이 모든 느낌들은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느낌인 퀄리아다. 퀄리아는 그래서 주관적인 느낌을 얘기합니다. 결코 사실적인
무엇이 아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사실을 절대로 보고 있지 않죠. 느낌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경험이 다 느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결코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 않는데 자극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쌓인 것으로 구분해서 다르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르다는 구분이 빨강과 주황, 그리고 초록과 노랑 등이 또 다른 다르다를 인식하게 하는데 그것은 감각적 자극으로서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느낌으로서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극의 범주화에서 지각의 범주화, 즉 느낌의 범주화로 넘어간다. 우리는 세상을 결코 자극으로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극은 그냥 반응하게 할 뿐이에요. 빛이 너무 세면 우리 눈을 감는 반응을 할 뿐이죠. 결코 이 컵으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으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자극이 마음에 남긴 흔적이 형성해낸 느낌으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인식을 해요. 그 컵이 보이는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자. 우리가 앞에 있는 촛불로 인식하려면, 즉, 촛불을 지각하려면, 촛불이라는 지각의 범주화를 이뤄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자극으로 들어오겠죠. 이게 자극입니다, 자극. 시각적 자극. 근데 이 자극이 촛불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전에 경험했던 따뜻함, 밝은 빛, 초의 그 딱딱함, 투명한 촛농들, 뭐 이런저런 경험들이 드디어 불러내지면서 이것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자극받고 비교에 의해서 아, 촛불이구나 라는 내 마음의 퀄리아를 발견하곤 이렇게 투사하죠. 이게 감지입니다. 또는 퀄리아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거지 이게 아니에요. 자극은 이것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일 뿐이죠, 요소. 자, 이것을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마음에 적용해 보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초라고 여기는 촛불의 감지, 퀄리아로 인식하기 위해서 이 자극이 필요했는데 이 순간 여러분이 나라고 여기기 위해서 이 나라는 감지, 나라는 퀄리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극이 필요합니까? 어떤 자극이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여러분이 나라고 인식하게 하는 자극은 지금 뭡니까? 우리는 촛불 자체를 인식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나 자체를 인식할 수 없어요. 진정한 나를 인식할 수는 없어요. 인식되는 퀄리아를 지금 갖고 있을 뿐입니다. 나라고 여기게 만드는 느낌이죠.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우리식으로 감지다 이 말이죠. 나라는 감지. 그러니까 인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식이 된다는 것은 마음속에 퀄리아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자극을 받아서 마음의 흔적들이 남겨져서 뭔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비교를 통해서. 주로 어떤 비교가 있어요? 나와 나 아닌 대상을 비교해가지고 내 안에 나 대상이라는 권리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 나의 지각의 범주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자극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극을 토대로 그런 나라는 인식 또는 퀄레를 일으키고 있나요? 얘기해 보실 분 있습니까? 네, 생각이 일어나, 자유. 생각이 일어나는 것. 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있어. 이게 나야라는 범주 안으로 포함시키고 있네요. 네. 오케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생각이 있는 것이 내가 있어. 라는 나의 범주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걸까요? 생각이라는 현상을. 이 생각은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 개별적인 나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그 밑에는 벌써 나와 남이라는 분리시키는 마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네요. 그죠? 내 네,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벌써 나와 남을 나누는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네. 왜냐면 2살 때는 없었으니까. 일으킬 줄도 몰랐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벌써, 이건 이쪽에서만 일어나는 생각이니까 이건 나야. 라고 말하게 하려면 그 밑에 나와 나 아닌 것을 나누는 마음이 먼저 형성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은 나고 이런 건 내가 아니야. 라고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분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기반으로 지금 지각의 범주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있지. 생각이 일어났으니까 이 생각은 내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 경험을 기반해 보면 지금 내가 있어 라고 인식하게 해준다 이거죠. 마치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듯이 자 그게 바로 지금까지 그대로 그냥 자동화된 과정이라면 인간 사회에 살아오면서 형성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은 내 것이고 그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증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자, 생각이라는 자극을 떼고 나면 어떻습니까? 생각을 안 해보면 어때요? 그럼 나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보통은 몸을 나라고, 몸. 네. 자, 그러면 몸도 안 느껴지면 어때요? 몸도 안 느껴진다. 몸과 생각은 관찰해서 내가 아니다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나는 없는 걸까요? 그러면 나라고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느낌 있잖아요. 느낌 있고 감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면서 감정이 생기는 거고, 근데 본능적인 감정도 있잖아요. 두려움, 공포 또는 쾌감 뭐 이런 거는 생각이 없어도 일어나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그건 감정적인 측면이라면 또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느낌으로써 네. 이걸 만져보고 이제 또는 의식적으로도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이 일어나죠. 이제는 그렇게 의식적으로 뭔가가 일어나면 그걸 기반으로 내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꼭 생각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런 네. 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있어라는 지각의 범주화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런데 2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 1살 때는 그렇죠? 그럼 그때는 내가 없었던 겁니까? 1살 때도 내가 있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의식적인 인식 때는 내가 없었을 뿐이죠. 그죠? 나라는 인식은 없었지만 내가 네. 없었냐라고 하면 네. 잘,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 나라는 인식, 나라는 인식을 지금 나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지금은.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도 존재는 있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존재 안에서 나라는 인식은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음. 예?
네네. 컵이라는 것을 인식 내가 못해도 나는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나라는 인식이 없어도 존재는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인식은 존재 안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다라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존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작은 현상, 부분적인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인식을 내 존재의 주인처럼 여기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나라는 게 인식되는 것은 인식되는 현상이에요. 내 존재 속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컵을 봐야만 컵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잖아요. 예? 지금 그 앞에 있는 물건을 하나 들어보세요. 뭐가 있죠? 이게 뭐예요? 안약이 안약. 아니요, 펜을 들게요, 펜. 펜. 자, 펜을 보면 펜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죠. 네, 예? 펜을 내려놓고 다시 안약을 들면 안약을 들어보세요. 자, 안약을 들고 보면 펜에 대한 인식은 사라졌죠. 내가 말로 하지 않았다면 펜에 대한 인식은 사라졌잖아요. 안약을 보는 순간에 네네, 그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안약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 어디서 제작된 건지 그 제조사가 있습니까? 제조사가 몇 글자인지 한번 살펴봐요. 자, 잠깐 스탑. 지금 그거 살펴보는 순간에 자기를 인식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라는 인식이 없었죠. 네네, 펜을 내려놓고 펜에 대한 인식이 사라졌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 그렇죠? 네, 펜을 내려놓고 안약을 듣는 순간 안약에 대한 인식으로 바뀌었죠, 마음은. 네, 똑같이 나를 인식하지 않을 때 펜에 대한 인식이 사라진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존재는 있지만 나에 대한 인식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단 말이죠. 그죠? 네네, 지금은 이제 나라는 게 인식되죠, 다시? 네, 그러니까 남을 인식할 때는 나라는 걸 인식해요. 근데 우리가 뭔가 몰입하거나 몰두할 때는 나라는 인식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는 지각의 범주화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극이 없으니까. 나라는 지각의 범주화는 대상을 통해서만 자극을 받고 이 시각적 자극을 받아야 이 컵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듯이 나라는 인식도 나와 연관된 대상을 만나고 보고 경험하고 자극받을 때 그 범주화가 다시 재생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식되는 나를 내 존재의 주인으로 여긴다는 게 가장 커다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인식되는 내가 무시당해서 창피당하는 것을 자기 존재가 창피당한다고 여기는 게 커다란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인식되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걸 자기가 상처받은 거라고 여기는 것이 커다란 착각이다. 컵이 상처받는다고 뭐 나한테 무슨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똑같이 나에 대한 인식이 상처받는다고 내 존재가 흠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걸 발견해보라. 그럴 때 우리는 인식되는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핵심은 비개인성의 마음의 작용 위에 인식되는 자아가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걸 발견해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내가 있어, 내가 존재하지라는 그 인식은 나라는 지각의 범주화가 지금 잠시 어떤 자극을 받아서 일어난 것뿐이다.
마치 컵이라는 지각의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이 자극은 컵이야라고 컬리아가 투사되는 것처럼 의식의 장애 일어나는 것처럼 나라는 컬리아가 내 마음에 잠시 일어난 거라는. 그러면 그 컬리아가 사라지면 어때요? 마음 그래도 마음은 잘 작용합니다. 내가 없어도 나라는 인식이 없어도 마음은 잘 작용해요. 그동안 쌓여진 수많은 기능들이 잘 활동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이름을 붙여버려요. 이건 내가 했어라고. 그러면서 이름 붙인 것, 그것을 나라는 인식의 범주 안에 다 포함시키죠. 그래서 나라는 인식의 범주가 자꾸 늘어나요. 내가 한 모든 행동들, 그 기억들을 다 포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할 줄 알았는데 운전하고 나면 운전하는 동안에는 내가 한다는 생각도 없었는데 운전에 몰두하느라 그 나의 인식이 없었죠. 나라는 인식은 없었어요. 운전할 때. 몰두할 때. 근데 끝나고 나면 운전 누가 했어? 라고 물으면 내가 했지? 라고 자기라는 인식이 범주 안에 포함시키죠. 이름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리고는 내가 한 행동의 리스트에 다 포함시켜요. 실제로는 내가 한 겁니까? 습의한 거 아닙니까? 운전? 운전은 습의한 거예요. 내가 운전하다가 누가 팍 끼어들면 비상 버튼을 탁 누르고 브레이크를 탁 밟잖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죠, 이제는. 운전 한 1년 이상 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거. 자동적으로 하잖아요. 내가 한다는 생각과 느낌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나고 나면 내가 했다라고 이름 붙이죠. 그와 똑같이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나 경향성들, 그리고 3살까지 습이되어 버린 어떤 특정한 특질들, 이런 것들이 내 삶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그때는 나가 없었단 말이죠. 나라는 인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나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인식은 컵을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식에 의해 인식되는 대상임을 지각의 범주 속의 이름을 알아채 보라는 겁니다.